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한국에 가면 산낙지라는 걸 먹는다면서요? 살아있는 문어를 그대로 입에 넣는다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떻게 그런 걸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건 뉴스에서 봤어요. 접시에 문어가 꿈틀거리는데 그걸 젓가락으로 집어먹더라고요. 전 솔직히 한국 음식에 전혀 관심 없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특히 그런 생물 그대로 먹는 건 정말 야만적이에요. 엘리나, 혹시 한국 여행 갈 거라 하지 않았어요? 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산낙지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런 건 내 입엔 절대 안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나 마르첼로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지금은 독일 베를린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삶 같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아온 만성빈혈과 저혈압은 제 일상의 커다란 장애였습니다. 의사들은 늘 철분 보충제를 처방했고 저는 무겁고 흐릿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보여준 한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 영상 속 사람들은 움직이는 생물을 그대로 젓가락으로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화면을 닫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밝고 건강해 보였던 겁니다. 저걸 정말 먹는다고? 처음엔 진심으로 혐오스러웠습니다. 이건 야만이야. 음식은 예술이지 생존이 아니잖아. 그게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바다의 생명처럼 꿈틀거리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심장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은 더 이상 듣지 않았고 제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쯤은 나도 저 음식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비웃음과 걱정을 뒤로한 채 저는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목적지는 이름도 생소한 해안도시 한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나는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부터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은 오래된 건물, 낙후된 거리, 소란스러운 인파였지만 실제로 눈에 들어온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은 밝고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세계 국어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의 미소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무겁게 느껴졌던 불안이 그 순간 아주 조금 사라졌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가이드는 깔끔한 셔츠에 정중한 태도를 갖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어눌한 영어로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짐을 대신 들었습니다. 기내 피곤하셨죠? 숙소까지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말투와 태도는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심은 또 한 번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반듯했고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면서도 차분했고 가게 앞에는 꽃이 놓여 있거나 간판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깨끗하다고? 엘리나는 속으로 중얼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풍경이 오히려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그녀는 바닥에 발을 내딛고는 다시 한번 놀랍니다.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처음 들어보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은 그녀의 차가운 발끝까지 푸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느껴본 정적인 온기였습니다. 이 나라는 차갑지 않네요. 엘리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점원이 정중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손님들은 조용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메뉴판은 그림과 함께 잘 설명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배려가 깊군요.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나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내가 예측했던 어느 도시보다 더 따뜻하고 질서 있다. 하지만 그 음식만은 아직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다음 날 엘리나는 현지 안내인과 함께 작은 골목 안의 산물 식당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바다 내음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벽에 걸린 손글씨 메뉴판, 차분히 흐르는 음악,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 익숙한 유럽의 고급 식당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지만 어쩐지 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메뉴가 준비돼 있어요. 가이드는 밝게 웃으며 말했고 곧 커다란 접시 하나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엘리나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유리 뚜껑 아래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실루엣. 서서히 드러나는 그것의 정체를 본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살아있는 낙지였습니다. 길게 뻗은 촉수들이 유리벽을 타고 움직이며 빨판으로 들러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했고 훨씬 더 살아있었습니다. 엘리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부에 닿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지금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가이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는 참기름 한 방울과 소금을 곁들여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엘리나는 젓가락을 손에 쥐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낙지가 그녀의 마음을 읽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싶으면서도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명력, 그 신비한 움직임, 그리고 그걸 대하는 사람들의 담담한 태도. 그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접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감정을 느낄까? 혐오와 호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먹지 못했지만 마주했다. 그건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엘리나는 식당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낙지의 꿈틀거리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 생명력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쾌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자꾸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엘리나 씨, 다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익숙한 식당, 익숙한 테이블, 그리고 다시 마주한 움직이는 산낙지.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처럼 놀라진 않았습니다. 조금은 덜 두려웠고 마음속에서 이상한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가이드는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낙지다리 하나를 잘라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찍어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엘리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작은 생명 하나가 제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리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혀에 닿자 빨판이 살짝 달라붙는 느낌이 났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본능적으로 뱉고 싶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씹자. 내가 선택한 거야. 한 번, 두 번 씹을수록 바다의 짠맛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어우러지며 의외의 풍미가 퍼졌습니다. 엘리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평온했고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엘리나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맛있네요. 생각보다. 그 한마디에 가이드는 말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엘리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이겼다. 산낙지가 나를 바꾼 게 아니다. 나 스스로 내 마음의 벽을 넘은 것이야. 산낙지를 처음 입에 넣은 날 이후 엘리나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도 떨리지 않았고 낙지를 바라보는 눈빛엔 어느새 익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놀라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엘리나 씨, 이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엘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건 제 입맛이에요. 어느새 이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작고 신선한 산낙지를 소량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던 그 촉감도 이제는 부드럽게 느껴졌고 차가운 바다 향도 어느새 익숙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엘리나는 깨달았습니다.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을에 따라오던 두통이 사라졌고 늘 어지럽던 기상 직후의 어지럼도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네. 식욕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커피 한 잔과 빵 조각으로 겨우 하루를 시작하던 그녀가 이제는 낙지와 채소, 따뜻한 국까지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늘 불안하고 예민하던 감정이 잦아들고 작은 일에 웃음 짓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전엔 지치고 비워진 듯했던 눈빛도 조금씩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는 엘리나의 변화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예로부터 음식이 약이다라고 믿어왔어요. 산낙지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바다의 생명력이 담긴 선물 같은 거죠. 엘리나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약에만 의존하던 삶, 머리로만 설계한 건강. 그런 자신이 이제 살아있는 것을 통해 생기를 되찾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다. 나를 다시 살게 한 아주 작고 조용한 기적이었다. 엘리나는 원래 유럽에서 활동하던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인해 디자인 작업은 전부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온 것도 사실 재충전이라는 명분 아래 현실 도피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낙지를 먹기 시작한 이후 머릿속이 맑아지고 손끝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스케치북을 펴는 것도 버거웠던 그녀가 어느새 카페에 앉아 연필을 들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것은 물속을 유영하는 낙지의 곡선, 바다의 파도와 섞인 듯한 유기적인 흐름, 그리고 참기름의 반짝임을 닮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산낙지의 다리 그 곡선이요. 그게 마치 실크드레스의 주름처럼 느껴졌어요. 그 생명감이 디자인으로 옮겨지는 걸 보며 저도 놀랐어요. 가이드는 그녀의 드로잉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엘리나 씨 이제 정말 돌아오셨군요. 산낙지가 몸만 살린 게 아니라 마음까지 깨운 거네요. 엘리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좋아지고 난 뒤에도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이 만든 초안을 가지고 한복 디자이너와 미팅을 했습니다. 이건 전통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통과 바다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곳이더군요. 상대 디자이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감각 엘리나 씨만의 시선이에요.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시선. 엘리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낙지가 가르쳐줬죠. 엘리나는 어느 저녁 유럽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함께 일하던 패션 동료들이었습니다. 다들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엘리나 지금 어디야? 한국이에요. 벌써 한 달 넘었네요. 한국? 거기 음식은 아직도 생물 먹고 그러지 않아? 산낙지 말이야. 나 그거 요즘 매일 아침 먹고 있어요. 진짜? 너 미쳤구나. 엘리나는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몸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건 단지 음식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놀란 얼굴로 쳐다보자 엘리나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요 참 이상해요. 처음 만났는데도 웃어주고 낯선 외국인인데도 도와주려고 해요. 식당 아주머니가 내가 반찬을 잘 못 집으니까 직접 싸서 내 앞에 놔주더라고요. 그게 참 따뜻했어요. 길도 너무 깨끗하고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아요. 버스도 정시에 오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이 작은 습관들이 저를 다시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들더라고요.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딱딱하지 않아? 예의 같은 거 너무 따지고. 엘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저한테 배움이었어요. 예의라는 게 누군가를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의 안에 진심이 있다는 걸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른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나, 너 목소리가 달라졌어. 예전보다 평온해졌다고 해야 하나? 엘리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괜찮다는 감정을 배웠어요. 모든 걸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고, 그저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요. 그녀의 말은 친구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낙지나 드라마만이 아닌 진짜 사람 사는 따뜻한 나라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엘리나는 인천공항 도착장을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새 친구는 그녀를 보자마자 웃으며 외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에 오다니. 엘리나, 너 아니었으면 절대 이런 여행은 생각도 못했을 거야. 엘리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안내자가 되어 그들이 몰랐던 한국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서울의 재래시장. 다닥다닥 붙은 가게들, 끓는 전골 냄비, 그리고 아줌마들의 외침 속에서 친구들은 한국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생동감 있는 시장은 처음이야. 그리고 이 어르신들 다정한데요? 그 말에 엘리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은 당연히 산낙지였습니다. 친구들은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는 낙지를 보며 주춤했지만 엘리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 제 안에 잠들었던 에너지가 깨어났죠. 한 번만 믿고 먹어봐요. 조심스레 낙지를 입에 넣은 친구는 금세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고소하고 쫄깃해. 그리고 이상하게 기운이 나는데? 그날 저녁 새 친구는 홍대의 작은 한식주점에서 막걸리와 김치전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따뜻하네. 서양의 격식보다 이곳의 정이 더 인간적이야. 여행이 아니라 삶을 배우고 있는 기분이야. 엘리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한국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준 나라예요. 친구 중 한 명은 한국 전통 옷가게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울컥한 듯 말했습니다. 이 느낌 마치 옷이 아니라 한 문화를 껴안는 것 같아. 그 말에 엘리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한국은 누군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경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난 뒤 엘리나와 친구들은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벌써 한국이 그리워. 거긴 편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나라였어. 며칠 후 엘리나는 자신이 일하는 패션지의 칼럼란에 처음으로 음식이 아닌 문화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Sen NAKJINDSOULAJOURNEYOFSURPRIS ANDSINCRITY 산낙지 그리고 서울 놀라움과 진심의 여행. 그녀는 그 칼럼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오해, 사람들의 따뜻함,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먹고 나누는 문화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기사 말미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나를 정중하게 맞이한 나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껴안아준 나라였습니다. 이 글은 예상 밖의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편집 후에는 그 낙지가 그렇게 맛있다고요? 한국이 그렇게 정돈된 나라였다니 놀랍네요. 엘리나, 다음엔 우리도 데려가줘요. 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엘리나의 친구 중 한 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기 시작했고 어느새 구독자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상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요. 당신 영상 덕분에 편견이 깨졌습니다. 산낙지를 먹는 그 용기 존경해요. 엘리나는 영상 아래에 짧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 그리운 이유가 너무 많아졌네요.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유럽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TV 속 이국적인 나라가 아닌 사람 냄새나는 진짜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엘리나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도 친구들과의 일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서울보다 먼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처음 산낙지를 맛봤던 도시이자 그녀의 삶을 바꾼 첫 번째 순간이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조그만 상자를 들고 산낙지를 처음 먹었던 작은 횟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횟집 주인 부부는 엘리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다시 오셨네요. 그 용감한 외국인 아가씨. 엘리나는 밝게 웃으며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때 주신 따뜻함을 잊지 않았어요. 이건 작은 제 선물이에요.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상자 안에는 엘리나가 직접 만든 유럽식 머핀과 그녀가 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적은 손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린 그냥 한 끼 잘 먹길 바랐을 뿐인데. 그날 저녁 엘리나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소주 한 병과 산낙지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무엇보다 그리운 맛이 되었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나를 놀라게 했고 나를 바꾸었고 결국 내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밤하늘 아래 그녀는 소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모든 인연과 배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그녀의 미소로 천천히 끝을 맺습니다. 그 표정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여행지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엘리나는 유럽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한국의 산낙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신선한 쫄깃함, 몸속까지 전해지던 생명력 같은 감각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지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가게를 찾기 시작했고 산낙지는 물론 김치, 된장, 미역국 같은 한국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피부가 좋아졌어요. 예전엔 알러지가 심했는데 이상하게 한국 음식 먹고 나서부터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속이 더부룩한 날 미역국을 먹으면 참 든든해요. 산낙지는 먹고 나면 에너지가 확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그 변화를 몸이 기억하는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엘리나는 자신의 SNS와 블로그에 한국 음식과 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전 대답합니다. 효과도 효과지만 그 맛 안에는 진심이 있고 전통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가 있다고요. 심지어 그녀는 내 몸을 살린 음식, 한국 산낙지라는 제목의 TEDx 강연까지 섭외되었고 현지 방송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단순히 여행이었던 한국은 이제 제 건강과 감정, 삶의 균형까지 바꿔놓은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한국을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달라지는 엘리나. 산낙지의 힘은 그녀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나는 단순히 산낙지를 사랑하는 한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유럽, 특히 자국 내에서 한국 음식 전문가로 불릴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지 친구들에게 산낙지와 김치를 소개하던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주방에 매주 모이는 작은 한국 음식 모임이 현지 커뮤니티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엘리나, 오늘은 어떤 한국 음식이에요? 혹시 그 살아있는 낙지도 또 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불고기예요. 하지만 산낙지는 다음 달 축제에서 준비해 두었어요. 그녀는 한국 음식의 맛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배려 그리고 마음까지 설명합니다. 한국 음식은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예요. 같이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소주 한 잔에 마음을 나누죠. 그게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진짜 이유예요. 현지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에요. 한국 음식은 제 건강을 바꿨고 한국 사람들은 제 삶을 따뜻하게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마움을 음식으로 전하고 싶어요. 지금 그녀는 도시 박람회에 한국 전통 음식 부스를 신청하고 지역 학교에서 세계 음식과 건강을 주제로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엘리나는 말합니다. 제가 받은 감동과 치유를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보답 아닐까요? 그녀는 여전히 매주 한 번은 혼자 소주를 따르고 산낙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한국. 카메라 앞에 앉은 엘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한국을 낯설게 여기던 과거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익숙하고 따뜻하고 가끔 그리워지는 정이 담긴 눈빛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문을 엽니다.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움직이는 낙지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땐 솔직히 조금 야만적이라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산낙지가 제 삶을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엘리나는 자신의 손에 쥔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낙지를 집어들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순간이에요. 겁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진짜 사람과 문화를 느낀 순간이죠. 엘리나는 시청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누군가를 혹은 어떤 문화를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처럼 용기 내서 한 번은 그 벽을 넘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 반대편엔 지금껏 알지 못했던 가장 따뜻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준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산낙지는 그 친구가 제게 보내준 첫 번째 인사였어요. 지금까지 엘리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항상 웃고 정이 많은 한국을 많이 사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